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재산, 특히 통장 잔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통장 잔액과 같은 금융재산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공제되고 초과분은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과 더불어 가구가 보유한 재산, 특히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포함한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나 통장 잔액, 주식 등 금융자산은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8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융재산 부분에서 통장 잔액과 같은 예금류가 소득인 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입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금융재산은 보통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재산 중에서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며 이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인 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만약 어르신께서 은행에 1,500만원을 예치하고 계시다면 이 금액은 소득인 정액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되어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통장 잔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2,500만원이 있다면 초과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월별 소득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이 소득 환산율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금융재산의 초과분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매월 지급액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초과된 금액이 500만원이고 소득 환산율이 연간 4.17%라고 가정할 경우 500만원의 4.17%는 20만 8,500원 정도가 연간 소득으로 계산되고 이를 12로 나누면 약 1만 7,375원이 월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각 어르신의 전체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시 차감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통장 잔액이 많을수록 소득인 정액이 커져 기초연금 지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지급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2025년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통장 잔액을 비롯한 금융재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본인의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해당 부분은 소득인 정액 산정 시 공제되므로 기초연금 수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소득 환산 방식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어르신들의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나 자연적 소비금액 등 다른 소득 요소와 함께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소득인 정액이 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기타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어르신들께서는 전체 금융재산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인 정액 산정 기준을 통해 보다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생활비 부담이 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통장 잔액 기준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금융재산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 이상으로 금융재산을 축적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이나 통장 잔액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필요시 금융자산 조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국번 없이 1355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접수 및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번 2025년 기초연금 제도 변경으로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이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와 함께 금융재산 부분에서는 통장 잔액을 비롯한 금융자산에서 2천만원까지 공제한 후 초과분에 대해 일정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별 소득 환산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시 통장 잔액을 포함한 금융재산 산정 기준과 그 영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자신의 금융재산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할 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